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연인 6화가 끝이 났습니다. 후금의 칸이 직접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명분과 실리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 없어진 조선의 위기가 배경이었죠. 그리고 원하지 않게 전쟁에 점점 깊이 개입하게 되면서 후금의 첩자가 돼 소현세자의 신임을 얻게 되는 장현, 강호도로 피신을 했다가 피난민들을 살리면서 원손까지 살려낸 길체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마도 파라까지에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는 인물들의 1차 서사가 끝이 나겠죠. 오늘 영상은 6화까지를 리뷰하면서 장현이 했던 말, 이 조선의 운명이 어찌 되는지 점점 궁금하구만, 이 대사를 중심으로 인물들의 변화와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장현은 후금의 몰래 잠입해 발톱이 뽑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첩자 노릇을 하면서 후금의 동태를 소현세자에게 알려주죠. 량음은 백성을 돌보지 않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현에게 왜 그렇게 목숨을 무릅쓰면서까지 집착하냐고 하죠. 세자가 답 한 번도 보내는 것도 없지 않냐고요. 그때 장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되는지 점점 궁금하구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장현은 왜 이전에는 그토록 냉소적이던 전쟁에 깊숙하게 개입을 하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여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의병들이 모였던 곳에서 연주는 자신이 죽을 자리가 이 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장현에게는 참 고맙다고 어서 이 자리를 피해 몸을 보존하라고 하죠. 연주는 늘 그렇게 순수하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장현이 말하죠. 왜 죽으려고만 하냐고,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라고 합니다. 나라의 조정 관료들과 임금이 문제지 백성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그 통치 이념과 가치를 따라 그대로 배우고 따랐을 뿐이죠. 임금을 지키면 임금이 백성을 지켜준다는 것을 믿고 배우고 그대로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게 자신들의 여인들과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을 했던 거죠. 연주는 그렇게 늘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을 위해서라지만 결국 불쌍하게 자신들만 희생되는 백성들을 장현은 보기가 안타까웠겠죠. 백성을 향한 따뜻함이 장현에게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 백성을 위한 마음과 개혁을 향한 마음이 이후에 소현세자를 모시고 청으로 가게 되는 이유를 제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그 백성인 병사들을 상대로 마지막 싸움을 하면서 죽게 되는 게 아닐까요? 젊은 조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은 연준과 예은입니다. 오래된 성리학의 가르침에 살아오던 두 사람은 장현의 말처럼 이 조선의 운명이 어찌 될지 궁금하다는 또 다른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조선을 상징하는 미래 젊은 세대죠. 기필코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이뤄내며 임금이 있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연준입니다. 절로만 그저 배우던 그 현실을 직접 대면하죠. 임금을 충절로 지키면 그 임금이 백성들을 구할 것이라고 믿었던 조정의 현실을 연준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 무력하고 한심한 탁상공론,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겪은 전쟁의 참상과 다르게 명분에만 집착하는 조정 대신들을 연준이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추위 속에 맨발로 임금과 조정 대신들을 지키는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의 모습에서 연준의 흔들림이 감지됩니다. 이는 또한 예은의 변화에서도 나타나죠. 처음에 길체가 오랑캐를 죽였을 때만 해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절로 인해 괴로워하던 예은이었는데, 길체가 배에 자기 하녀를 태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을 때리며 밀어내야 했을 때, 그래서 길체가 괴로워했을 때 위로해 준 건 예은이었습니다. 괜찮다고, 다 잊어버리라고,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구한 사람은 언제나 너였다고 하죠. 이는 예은에게도 큰 변화입니다. 명분과 사상에 집착하던 여인에게 주입되던 사고방식에서 예은의 말은 사실 파격적이죠.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네가 한 일을 보라고, 네가 모두를 살린 거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이 중요한 거죠. 살아남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게 중요한 거죠. 오랑캐 얼굴만 봐도 죽어야 한다는 여인의 생각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쟁을 통해 겪었던 조선사회의 허구와 한계를 절감하면서 소현세자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의 변화와 개혁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소현세자는 독살을 당하게 되죠. 오랑캐보다 더 무서웠던 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던 사상과 규범입니다. 길체의 변화도 눈에 띄었죠. 유독 6화에서는 길체의 달리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여성은 그렇게 적극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느니보다 스스로 자결하는 게 옳은 사회죠. 명분만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옳은 사회입니다. 그런 길체에게 주어졌던 장현의 단도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상징이죠.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대항해 오랑캐를 죽이는 도구입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자기 여종이 배에 타지 못할 수 있을 때 그녀를 구해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체는 열심히 달리죠. 원손의 아이를 대신 떠안고 달립니다. 장현이 후금의 병사들과 싸움을 할 때도 길을 바꿔서 그에게 달려갑니다. 심각한 질병과 부상을 안게 되는 장현을 구하게 되겠죠. 사람들을 구해내고 원손을 살려내며 위태로운 장현에게도 달려갑니다. 절로 인해 희생되거나 내쫓기거나 짓밟혀야 하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더 이상 시대에 순응하는 여성이 아닌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길체가 변하게 됩니다. 조선의 운명의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는 파트 2로 가기 위해 단단해지는 길체의 서사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장현은 어쩌면 이 전쟁을 통해 새로운 변화가 조선 땅에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의 운명이 어찌 되는지 점점 궁금하다는 말을 그래서 한 게 아닐까요? 냉소적이지만 개혁에 대한 희망은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던 것처럼 숨막히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과 살아가는 변화된 세상을 꿈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소현세자를 따라 청으로 가며 개혁주의의 리더가 돼가는 소현세자를 보면서 그때도 이 조선의 운명이 어찌 될까 궁금했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개혁과 변화는 자유로웠던 자신의 연인 길체가 살아가기에도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었겠죠. 그래서 이 전쟁이 조선사회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희미한 소망이 생긴 듯했고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희생과 죽음이 있습니다. 소요는 사직을 지키기 위해 왕이 출성해야 한다고 하고, 인조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치욕을 한탄스러워하며 자신의 죽음이 불안해 울고, 그 백성들은 그 왕을 지키다 헐벗고 굶주리다 얼어 죽기도 하고 무모한 싸움에 내밀려 죽게 됩니다. 원손을 살리기 위해 군인들은 연약한 여인들을 미끼로 사지로 몰아버리고 여인들은 그 원손을 살려냅니다. 그렇게 1592년 임진왜란에서도 두 번의 또 호란에서도 백성들은 끝까지 싸워냈죠. 하지만 정말 무서운 적은 오랑캐가 아닙니다. 그 임금으로 인해 죽어야 하고 그 규범을 만든 조정으로 인해 죽어야 하는 세상. 이제 파트 1에서는 오랑캐와 맞서 싸웠다면 파트 2에서는 그 오랑캐보다 더 무서운 적, 바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만든 규범과 명분이라는 조선과 싸우게 되겠죠. 그리고 오랑캐와의 싸움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결국 자신이 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죽음을 맞이하겠죠. 전쟁에서는 연인을 지킬 수는 있으나 그 규범과 절로 인해 만들어진 세상에서는 결국 연인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무서운 세상에서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요. 연인의 꽃소리를 들으며 살게 될 것을 기대하며 희망했던 그 조선의 운명은 변하지 않고 그렇게 두 사람에게 비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고요. 또 뵙겠습니다.